서울대 합격하면 불이익을 주는 거죠. 편하게 살 생각하면 가지 마라. 의대 정원 확대의 문제. 이게 교육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용산에서 만든 거죠. 그렇죠. 자기들 업적으로 갖고 갈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그게 뭐 서둘러서 하려고 하지 말고 네. 1년 이상 시간을 갖고 갑시다. 현재 대입제도는 뭐 수시와 정시 이렇게 나눠져 있고 내신과 수능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간단하게 보면요. 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대입제도 이게 가장 기본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대입 제도가 지금 교육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 뭐냐면 개인의 고급 역량 측정을 못 해준다는 거예요. 고급 역량이라고 하면 어떤 분석, 걸- 비판, 창의. 분석 뭐, 비판 창의. 그러니까 네. 자기의 생각을 깊이 있게 표현하고 예를 들면 수능을 한 5일 정도 본다. 그러면 얼마든지 고급 역량 측정해낼 수 있겠죠. 네, 네, 그런 거 하려고 할 때 늘 부딪히는 게 뭐냐면 그러면 가난한 집 애들이 손을 본다. 네. 학교에서 논술 준비 못 해준다. 그런 말을 피하기 위해서 대입과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이원화 시스템으로 가자. 이원화라면 어떤 사회통합 전형 비율 높이고 시험 문제 어렵게 내면 안 되고 뭐 어쩐다 하는 얘기 하지 말고 제대로 고급 역량 측정하자. 고등학교까지 애들이 엄청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그렇죠. 반복 학습이에요. 한 그렇죠. 문제 안 틀리려고. 네. 그러면 애들은 소진 현상을 겪게 되고 학습 흥미도 떨어지고 네. 이제 지치죠. 네. 그러니까 대학 가서 그쵸. 제대로 못하게 돼요. 일반 전형에서는 이 수시, 정시 이것도 저는 너무 복잡해요. 수시가 너무 비율이 커요. 배꼽이 배보다 훨씬 큰 제도로 운영하지 말고 맞습니다. 실력주의 사회의 기준은 잣대가 하나여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아니, 그러니까 뭐 그렇게 공정하다고 그런- 표현하는데 네. 오히려 불공정한 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들을 도입하면서 점점 대입제도가 더 예, 희한하게 그렇죠. 이상하게 가버린 거. 그래서 더 심플하게 가야 된다. 예, 심플하게 가고 뛰어난 아이들,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까지 정말 고급 역량을 길러갈 수 있도록 네. 많은 책을 읽고 그 책을 통해서 깊이 있는 사고를 하고 또 뭐 이런 게 가능하도록 하려면 대입제도가 그렇게 돼 있어야죠. 그렇죠. 10년 뒤를 목표로 하고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길러낸다. 그러면 그렇게 학교가 가겠죠. 아이들이 젊음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해주는 거. 네. 이것은 대입제도 개선을 통해서 해줄 수 있어요. 근데 대입제도 개선을 통해서 학생들의 학업 부담을 줄여주겠다? 이건 어떻게 하더라도 대입제도를 통해서 학업 부담 줄여줄 수 없어요. 과목수 줄이면 애들 공부 시간 줄여도 되나요? 아니면 시험 문제 쉽게 내면 공부 시간 줄여도 되나요? 아니죠. 그만큼 거기 맞춰서 반복을 해야 하는 거죠. 되니까 더 고통스러워져요. 경쟁률도 입시 제도를 통해서 줄일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아이들의 학업 부담이랄지 고통도 입시 제도를 통해서 줄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 사회의 무한 경쟁 승자 독식의 실력주의 사회를 유지하는 한 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럼 대입제도가 입구라고 하면 출구, 취업 분야가 어디냐 이쪽에 따라서 과열되고 있는 곳 이곳에 제대로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를 그렇죠. 통해서 이 그것도 해결 가능하죠. 방안을 찾아야 된다. 제가 2018년에 범위형 대입제도를 주장했는데 하버드 법대 사회통합 전형으로 애들을 좀 뽑아놨더니 네. 실력이 못한 애들도 나중에 다 일반 애들하고 똑같이 잘 살더라. 네, 네. 일정 수준에만 들면 별 차이가 없다. 일반 전형에서는 서울대에서 예를 들어서 뭐 의대에서 뽑는다 그럴 때 네. 사전에 기준을 주는 거죠. 네, 네. 수능 통합해가지고 1.5등급 그렇죠. 아니면 1등급 네. 내신 통합해서 1등급 거기에 들면 온 사람 중에서 추첨해서 뽑겠다. 자꾸 반복하지 마라. 네. 서울대 합격하면 불이익을 주는 거죠. 좋은 교수, 좋은 시스템으로 공부를 했으니까 너네는 네. 세계와의 경쟁에서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미션이 부여된 거다. 네, 네. 편하게 살 생각하면 가지 마라. 드디어 내가 우리 사회를 책임지는구나.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화두가 된 건 의대 정원 확대의 문제잖아요. 네네네. 그 정원을 지원해야만 하는 건가요? 이게 교육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용산에서 만든 거죠. 그렇죠. 교육부가 뒤치다거리 하느라고 이 난리인데 네네. 이건 교육 문제가 아니다. 명확히 하고요. 의사가 필요하다면 얼마나 필요한지 그다음에 어떻게 양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협의를 비롯한 의사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가 있을 거고 또 일반 시민이 생각하고 있는 바가 있을 거고 국가가 생각하고 있는 바가 있을 거예요. 객관적인 데이터를 내놓고 논의를 쭉 해가면 서로 간의 마음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네. 국회 교육위원회도 회의하는 거 다 생방송 하잖아요. 그 의사 정원 부분도 네. 계속 생방송하면 모든 국민이 지켜볼 거고 의사들이 주장하는 것의 합리성과 타당성, 너무 편향된 주장 아니면 비합리적인 것도 판단이 될 거고. 네. 이번에는 완전히 그냥 도끼를 내리찍듯이 그냥 확 던져버렸단 말이에요. 아마도 이번 정부에서 가장 큰
자기들이 업적으로 갖고 갈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그게 일단 내년 정원은 뭐 서둘러서 하려고 하지 말고 네. 내후년 정원을 지금부터 논의해야 돼요. 어떻게 내가 하실 겁니까? 총장이시라면. 의대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이제 정말 안 늘리면 문제가 될 건지, 그러면 얼마나 늘려야 될 건지, 늘린다면 네. 안 늘려도 되는 건지, 이걸 정말 데이터를 가지고서 과학적으로 이야기합시다. 과학적으로 네. 1년 이상 시간을 갖고 갑시다. 다른 쪽으로 이제 불똥이 튀는 게 대입 재수생 문제예요. N수생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이제 초등에도 학원에 의대반이 생기는 이런 현상까지 나타난단 말이에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은 네. 투자 대비 수익률을 그렇죠. 염두에 두고 행동하죠. 당연하죠. 뭐 돈 몇 푼 더 유산으로 주는 것보다도 초등 의대반이라도 보내가지고 계속 교육시켜서 네. 의사 되게 하는 게 낫다라고 사람들이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의사 정원이 2배가 된다면 수입이 반토막 날 가능성이 있다. 영국은 의사 정원 늘려달라고 의사들이 데모하거든요. 아, 그래요? 목숨 걸고 못 늘리게 싸우는 것은 우리 의사들밖에 없습니다. 아. 이유는 뭔가? 영국 의사는 국가가 고용합니다. 아, 100%예요? 예, 그러니까 아. 공공의료 시스템이죠. 예, 예. 근데 우리는 민간의료 시스템이에요. 그렇죠. 예. 시장에서 공급이 2배로 늘어나면 가격은 크게 떨어진다. 의사들이 개인 사업가여서 반대하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지금 우리 의사들도 전부 국립의료원에 다 취직된 의사들이다. 그러면 네. 의사 늘려달라고 맨날 데모. 할 수밖에 없죠. 인력이 늘어나야 자기들이 조금 더 일을 적게 하니까.